이번 시간에는 저품질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문의가 왔어요. 집에서 과외를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전혀 블로그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상업성 너무 강한 글로 시작하거나 글 없이 상담 문의글만 올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썼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블로그는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품질 블로그란 무엇일까요? 아니, 분명 글을 열심히 썼는데 왜 검색에 안 뜨지? 이것이 바로 저품질 블로그의 신호입니다. 저품질이란 네이버가 이 블로그는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징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검색에 뜨지 않습니다. 조회수도 없고 문의도 없고 반응도 없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블로그가 되는 거죠. 물론 한두 개 글이 검색에 안 뜨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이 누락되거나 노출이 너무 적다면 저품질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땐 두 가지 무료 도구를 사용해 진단해 보세요. 바로 웨어이즈 포스트와 불덱스입니다. 웨어이즈 포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블로그 주소 쓰는 란 있죠?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포스트 하나하나의 글들이 노출 상태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불덱스는 블로그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불덱스에 들어가셔서 여기 블로그 주소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지수가 나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올릴 때마다 조금씩 신뢰 지수가 쌓입니다. 하지만 금기사항을 반복하게 되면 이 지수가 깎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점점 노출이 줄어들고 결국 저품질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확 오는 게 아니라 누적된 결과로 찾아옵니다. 네이버는 왜 저품질을 주는 것일까요? 네이버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고 글이 많다면 어떨까요?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저품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중복 타이틀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부산 땡땡 피아노, 부산 땡땡 피아노 이런 식으로 중복 타이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검색에 많이 노출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가 이걸 광고성 블로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신뢰도가 뚝 떨어지고 결국엔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해당 키워드의 동의어나 유사 표현을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장이라면 현장 조사, 부동산 탐방, 현장 답사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글 안에 녹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동일 키워드의 반복 사용 빈도가 분산되어 자연스럽고 풍부한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전체의 컨텐츠의 다양성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다양하게 질문 형태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키워드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넣지 말고 글 처음, 중간, 끝에 골고루 배치하세요. 또 하나, 내부 링크로 연결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꿀팁이에요. 비슷한 주제의 글이 여러 개라면 중복으로 쓰지 말고 내용 링크로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 수업 방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클릭.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 블로그는 정보 구조가 잘 짜여 있네 하고 판단해요. 독자도 필요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만족하죠. 결국 검색 엔진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진짜 고품질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주제를 넓게 확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키워드 하나로 글 몇 개 쓰다 보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글은 넓고 깊게 확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키워드가 도난동 바이올린 레슨이라면 그걸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음악을 시작하면 좋아지는 집중력 변화, 바이올린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예체능이 정서 발달에 중요한 이유, 도남동에서 음악학원을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이런 식으로 교육 효과, 감정 성장, 실질 고민 해결 등으로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글 마지막엔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수업 방식이 궁금하시면 상세 페이지 보러 가기, 또는 실제 수업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등 링크 거는 방법과 연결 문장은 뒤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글 하나가 글 5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기억해 두세요. 키워드는 반복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확장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 이미지 사용입니다. 남이 쓴 이미지를 그대로 쓰거나 내 사진이라도 같은 사진을 반복 사용하면 저품질이 걸리게 되는데요. 해결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넣어주세요. 우리가 글을 쓰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뜨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똑같이 이미지가 복사 붙여넣기가 됐는데 이 라이브러리에는 뜨지 않게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다운받은 이미지는 파일 정보를 인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파일 정보가 사라진 새로운 형태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건 똑같은 사진인지 모르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진값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캔바나 미리캠퍼스에서 사진값을 변경 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캔바나 미리캠퍼스에 이렇게 가시면 이미지를 한 장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늘리거나 여기서 이렇게 늘려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필터를 입히거나 글자를 얹거나 아니면 요소에 들어가서 뭐 여기다 도형을 얹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미지의 속성을 변경하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인식돼서 저품질이 걸릴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진이 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유사 문서 사용입니다. 한마디로 남이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을 거의 똑같이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버는 이건 정보 제공이 아니라 홍보 목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품질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글의 70% 이상이 동일하면 유사 문서로 인식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절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한두 줄 참고는 괜찮지만 전체를 복사하면 위험합니다. 챗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요약하거나 내 언어로 바꿔서 새롭게 써야 합니다. 참고는 하되 복사는 절대 금지입니다. 정보는 가져오되 내 말투, 내 스타일로 재해석하세요. 네 번째로 외부 링크 남발입니다. 네이버는 사람들이 자기 플랫폼 안에서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튜브, 구글, 쿠팡 같은 외부 링크를 많이 넣으면 사용자를 밖으로 빼돌리려는 글이라고 판단해 저품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외부 링크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대신 이런 링크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TV, 아니면 네이버 톡톡 같은. 예를 들면 수업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세 설명 보러 가기, 이런 식으로요. 외부보다 네이버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 블로그를 오래 살리는 비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락처나 이메일 반복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의 공식 계정에도 나와 있는데요. 블로그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계속 노출하면 블로그는 이걸 광고 목적의 글로 판단합니다. 이런 글은 저품질 블로그로 전락할 위험이 커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네이버 톡톡을 활용하세요. 전화 주세요 대신 톡톡으로 상담하기 버튼을 넣는 거죠.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블로그 글 하단이나 소개글에 버튼을 삽입하면 신뢰도도 높아지고 저품질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처를 쓰지 말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유도하세요. 여섯 번째로 반복된 키워드 남발 금지입니다. 블로그 본문에 똑같은 키워드를 너무 많이 반복하면 네이버는 이를 광고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유는 네이버는 정보성 글을 우선 노출하고 싶어 하지 노골적인 광고는 걸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해결 방법으로는 키워드는 3회에서 5회 이내로 자연스럽게 배치하세요. 일부러 넣기보다 문맥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질문형 문장이나 의미 확장 표현으로 다양하게 써보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장이란 무엇일까? 와 같이 독자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제목과 내용을 구성하면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면서도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목, 소제목, 본문, 결론 등에 고르게 분산시켜 사용하세요. 키워드를 너무 몰아넣는 것보다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해 보세요. 키워드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든 글이 결국 검색 상위에 노출됩니다. 7번째로 금치거, 비속어 사용, 노출 이미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감정적인 표현, 욕설, 선정적인 이미지 등이 들어가면 네이버는 이 글을 불건전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품질로 분류될 위험이 커집니다. 해결 방법으로 정중하고 감정 표현은 절제하고 정보 중심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밝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네이버가 싫어하는 광고형 블로그가 아닌 정보 중심의 신뢰가는 블로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블로그는 절대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글을 쓰는데 시간이 들고 사진을 직접 찍는 게 귀찮고 링크 하나쯤 어때 하는 순간 그 블로그는 검색되지 않는 땅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단순한 원칙 7가지를 제대로 지키는 순간 블로그는 광고비 영원으로 고객이 찾아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당장 글을 쓰기보다 내 블로그에 저품질 신호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최근 올린 글들의 제목은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사진은 매번 똑같은 걸 쓰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의 글을 베껴 쓰고 있진 않나요? 수강생들의 90%는 말합니다. 전 진짜 열심히 썼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맞게 써야 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원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바로 검색되는 블로그로 가는 유일한 정석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